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외신들에게 직접 설명도 하고요. 상당히 본인이 정력적으로 그 현장, 탄흔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던데요. 저희도 실사 화면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발생한 상황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사안인지 하자마자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 이제 빠져주세요. 북측에서도 안 보이고 남측에서도 안 보이면서 아주 지형적으로 푹 빠진 그 상태에서 낙엽에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거라고. 네. 여기에 와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감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일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탄이 워낙 선명하게 박혀 있어서요. 그 피탄 자국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송영무 국방장관이 갔던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헬기장에 도착을 해서요. 자유의 집을 거쳐서 귀순 현장.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요. 자유의 집 북쪽 부속의 대형 환기용 건물 아니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자유의 집에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공기 환풍구라든지 네. 그게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총탄 자국이 상당히 저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긴박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총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지역 속에 많이 이제 박혔기 때문에 나무하고 저런데 이제 다 이제 총탄이 박혀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게 자동 소총으로 이제 총을 한 40여 발 정도 쐈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건물에 맞아서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군인들이 만약에 경계 건물을 서고 네. 있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상당히 큰 어떤 교전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보면 당시 얼마나 급박했는지 또 저 중에서 이제 몇 발은 이제 우리가 오청성 병사가 이제 맞아서 수술했지 네.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그런 처참했던 상황들을 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취재진이 몰리고요. 국방장관까지 나타나니까 더욱 삼엄해진 JSA입니다. 북한 병사 3명이 건너편에 나타나서요.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눈빛으로 우리 측을 보고 있는 바로 남과 북이 병사들까지 대치했던 현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탄흔을 보면요. 네. 저렇게 뚫을 정도면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력이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보면은 뚫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네. 총탄 자국이 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래요? 이 우리 귀순병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사정거리, 오히려 사정거리보다 짧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네. 특별히 없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면은 사망으로 바로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총탄 자국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 굉장히 좀 치열했던 총격전 같은 것들이 바로 연상이 될 수 있어서 좀 아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곳인가요? 지금은 총탄이 날아왔을 수 있는 곳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면 중립국 감시위원회 이제 이 건물이 한 7개 동에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3개는 우리가 관리하고 3개는 이제 북한 측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쪽으로 오면 좀 자유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거기에 사무실에 딸린 부속 건물 형태가 바로 이제 저기 이제 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총탄 같은 경우는 저렇게 건물에 맞거나 저런 데 맞으면 그냥 자국만 나지만 이게 총탄이 회전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 몸에 맞을 때는 실제로 들어갈 때 어떤 크기와 나올 네. 때 크기가 현격히 아.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총탄이 관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관통을 하면 그래도 살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총탄이 이게 쪼개진다면 안에서 네. 그러니까 멀리서 하면 그러면 상당히 이제 다른 부위까지 상처를 미치는데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이제 쐈기 때문에 실제로 관통한 데가 많고 사실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등 뒤쪽에서 이제 폐 쪽으로 이제 관통하는 그게 이제 상당히 치명적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상당히 많은 어떤 구멍이 나 있어서 네.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사진 다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향나무거든요. 네네. 향나무에까지 총탄 자국이 선명했고요. 건물 환기통까지 말이죠. 북한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펴보는 우리 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바로 보고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북한 병사들이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보고를 하려고 왔던 것 같고 실제로 이 당시에 봤을 때 북한군 병사 3명이 와서 이 취재진들을 갖다가 또 감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이 북한군 병사들은 손에 또 권총을 들고 또 삼엄하게 또 지켜보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취재진들도 저렇게 남쪽
남쪽과 북쪽 사이 경계를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도랑은 판 거는 확인을 했는데 나무는 심지 아직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그 차가 넘어오면서 이제 빠진 그 도랑이 원래 뭐 조금 이렇게 도랑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 도랑을 거의 사람 키만큼 높이로 다 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일단 차단 조치를 일단 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2시간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통문 설치 작업을 이제 조만간 한다고 그러고 지금 네. 저기에 있는 나온 병사들도 다 교체가 된 병사들입니다. 네. 원래 이 여기서 근무하던 병사들 한 40명 정도가 우리가 이제 대충 얼굴을 알거든요. 근무를 하게 되다 보면 누군지 얼굴을 아는데 네. 그 병사들이 지금 전원 교체가 됐다고 하니까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그 병사들의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아마 검열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에 더 전운이 감도는 듯한 오늘 포착된 북한 병사들입니다. 서둘러 나타나서요. 이 동태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저곳에 건물과 나무에 맞지 않고 비켜간 총알들이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앞으로 아마 북한이 이제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아직 나무는 심지 않았지만 아마 저런 쪽에 좀 추가적인 나무를 심는다든지 좀 넘어올수록 방해한다는 그 설정을 네. 한다든지 사실 우리가 1976년도에 이제 미르나무를 철거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게 이제 상당히 남북 간의 교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북한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차단 조치를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저거 같은 경우는 남북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떤 그 장애물을 설치한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남북 간에 어떤 정도의 이제 교환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북한이 이 전혀 남북 대화를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북한이 이제 일방적인 조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이 지금 판문점 쪽에 좀 중화기를 더 추가로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판문점 뒤쪽에 가면 상당히 북한의 중화기가 좀 원래는 배치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그 중화기들이 배치를 했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옥천 성병자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병사 한 10여 명이 이제 집결한 장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때 병사들 들고 있던 장비가 보면 상당히 그 중화기의 어떤 그것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보면은 실제로 이 병사들이 상당히 중화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바로 것이죠. 뒤에 백팩처럼 보이는 곳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저 말씀이시군요. 백팩과 함께 옆에 튀어나오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네. 보통 북한군이 가진 AK 소총보다도 더 중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지금 북한은 아마 저렇게 중화기를 더 추가적으로 지금 배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네. 높아 보입니다. 사실 관련해서 보면은 정전협정 위반 부분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기되는 게 있었는데 그 북한군 병사 한 명이 DMZ를 넘어왔던 부분도 물론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화기를 들고 있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 남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6.25 전쟁 이후부터는 이 JSA 부분에는 그 중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도 북한 측에서 중화기를 갖다가 유지를 하니까 2014년부터는 유엔사에서 이렇게 허락은 하고 있으나 다만 이렇게 그 JSA 안에서는 권총만 들고 있는 거 알려져 있거든요. 네. 북측이 이렇게 중화기를 갖고 있다는 건 정전협정 위반의 어떤 소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을 통해 기순했던 탈북자에 따르면 기순자는 발생하면 무조건 따라 들어가서 쏘고 시체를 끌고 나와야 한다는 수칙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차를 몰고 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혹시나 뭐 차 안에 중요한 게 실려서 그랬는지 또 반드시 사살했어야 되는데 놓쳤던 이 북한군의 그동안에 북한 측에서 놀랬던 상황이 오늘 그들의 눈빛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 측의 이제 교전 수칙을 하죠. 우리는 이제 유엔사 교전 수칙을 따르고 있는데 북한 네. 측은 실제로 이제 총기를 만약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끝까지 쏴서 시체까지도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교전 수칙으로 하고 네. 있다 하니까 아마 우리도 이제 그에 맞선 그 교전 수칙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저 차 같은 경우도 아마 왜냐하면 이게 탈북자들이 넘어오게 될 경우에 실제로 네. 그 탈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로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뭘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이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제일 비싼 거는 뭐 이제 비행기를 갖고 오면 제일 비싸겠죠. 그렇지만 네.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정보도 있을 텐데 아마 이 병사도 실제 넘어올 경우에 아마 알 겁니다. 본인도 이제 탈북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뭔가 가지고 갈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 차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저렇게 아무것도 못 가져온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아마 이제 그쪽에 군에 있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거라든지 아니면 총기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거 가져올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저렇게 차를 가져온 이유도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위중하고 삼엄한 상황에 장관이 가서 위로를 해주는 건 좋은데 병사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좀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인지 봤더니 병사들 앞에서
점심시간에 했던 말이더라고요. 잠시 뒤에 그 싱크가 오는 대로 오디오가 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귀순병사의 경우에는요. 저렇게 사살해서 사체를 끌고 와야 한다지만 우리 측에서는 다시 아이돌 노래를 틀어줬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의 시작일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북한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이렇게 귀순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북한군도 여기 배치된 북한군 병사들이 대부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젊은 혈기가 왕성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걸그룹 같은 노래들, 특히 뭐 IOI, 러블리즈 같은 AOA 같은 노래를 굉장히 방송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이번 사건, 즉 귀순 병사의 사례를 갖다가 제대로 방송 송출함으로써 북한군 병사들을 동요를 일으키고 있어서 아마도 혹시나 귀순병인 추가적인 귀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측으로 당신 군이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어떻게든 저 확성기는 부담스러워서 끄고 싶어 할 텐데 말이죠. 귀순병 오청성 씨 지난 금요일 일반 병실로 이동한 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쌀죽에 물김치 이 정도까지 먹으면 참 많이 회복한 셈이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동안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이제 물을 조금씩 먹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미음과 물김치를 먹는다는 게 이제 네. 순환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장기가 이제는 조금씩 제 역할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조금 저게 이제 익숙해지면 또 다른 이제 아마 좀 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아마 넣을 텐데 지금 이제 네. 문제는 한 달 정도 이제 혹시나 장 폐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아마 이제 육종 교수 팀들이 이제 일반 병실에서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수술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피와 그다음에 음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돌면 아마 이제 원기가 바로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이제 미음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원기는 곧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태극기도 걸어놨다고 합니다. 제대로 고급 정보를 빼놓고더라도요. 잘 적응할까요? 남한 사회 말이죠. 네, 글쎄요. 지금 뭐 북한 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북한에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 차를 몰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네. 소녀시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할 만큼 한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인식이 되어 있고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신체적인 회복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추세로 봤을 때는 신체적인 회복은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북한과 남한은 다른 곳이기 때문에 네. 들어와서 좀 제대로 적응해서 좀 젊은이로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하나 한 자리를 해서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보로금이라는 것도 있어서요. 억대의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곤 하지만 돈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남한의 낯선 환경, 체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탈북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1987년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이었던 김현희 씨는요. 자, 그 이후에 30년이 흘렀습니다만 본인은 아직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일단 그 인터뷰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칼기 사건은 북한이 한 테러이고 저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칼기 폭파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짜로 몰려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항상 넘어온 분들은 진짜냐 가짜냐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일 것 같아요. 이번에 오청성도 그럴까요? 뭐 일단 지금 정보가 워낙 통제돼 있다 보니까 김현희 씨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와서 사실 가짜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그동안 김현희 씨는 와서 이제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을 했다가 또 뭐 나중에 이혼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정착을 했는데 끊임없이 이제 좀 가짜가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가 이제 그 국면이 보면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국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꾸며낸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가짜 논쟁이 사실 많이 붙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이게 이제 탈북자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워낙 많이 쏟아져 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은 뭐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 황장엽 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원래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 최근에는 뭐 워낙 많은 숫자가 넘어오고 있고 사실 이번에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우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금이 예전에 네.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와서 국내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탈북자가 국내에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탈북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오청성 병사도 뭔가 본인이 좀 새로운 정보나 이런 걸 제공할 경우에는 조금의 보상을 많이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마 정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또 다른 사람하고도 또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 올해로 30주년인데요. 사면 후에 또 남한에 살면서 가짜로 몰려서 상당히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현희 씨입니다. 그런데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에는요. 김현희 씨의 이 말, 대한민국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데 북한 핵 위협에도 안보의식이 좀 약하다. 이 부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김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87년 칼기 폭파 사태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변화를 많이 봤을 거란 말이죠. 네.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냉전이 좀 지속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냉전 시대는 해체되고 또 남북한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은 차이는 많이 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최근에는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걸 오청성 병사의 귀순을 통해서 사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리고 아까 보면 이런 인터뷰도 봤겠지만 DMZ 그러니까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수칙이라는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이런 귀순병 사태를 통해서 안보의식을 좀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보의식뿐만 아니라 열악한 외상센터에 대해서도요. 국민들의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왼쪽 눈 거의 실명 상태라고 하는 이국종 교수가 열변을 토했던 그 외상센터. 아무래도 청와대가 곧 화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이 이렇게 역설했던 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섰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 잘릴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다고 하면 영원히 한국 사회에 있는 걸로 합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조직에 충성하기보다는 사람만 보호합니다. 근데 환자의 인권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원이 있었군요. 네, 그 이국종 그 교수의 아버님이 사실 6.25 참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지뢰를 밟는 바람에 그때 당시 눈과 이제 뭐 팔이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2급으로 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저도 뭐 주변에서 보지만 사실 저희 시대에 이제 그 마을에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이제 상위군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대접이란 게 참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시기와 이런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살기 힘들었었거든요. 아마 이국종 교수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많은 이제 좀 비난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네. 자랐고 특히 이제 본인이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더라도 상당히 이제 홀대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한 병원을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너는 커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게 본인이 아마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아마 이국종 교수가 나도 의사가 돼서 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의사가 됐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중증센터에 이제 그 의사가 됐는데 아마 네. 본인의 그런 아버님의 경험 또 본인의 어떤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국종 교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본인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은요. 사실 이국종 교수의 아버님께서도 그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이 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하필이면 이국종 교수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말 그대로 수술에만 전념하다가 본인의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서 현재 좌측 눈이 거의 실명이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011년도에 아덴만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석 선장이 본인을 살려준 석 선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아니 왜 이렇게 본인 몸 관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환자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계획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버지도 왼쪽 눈을 잃었는데 너마저도 왼쪽 눈을 잃느냐. 네. 그렇게 안타까운 어떤 현실을 이국종 교수가 너무 치료에만 전념해서 본인 몸 관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설화가 지금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크면 아픈 사람에게만은 함부로 대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이국종 교수를 들으셨는데요. 이 병사들은 오늘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도발을 상당히 삼엄히 경계해야 되는데 장관 입 때문에 또 그걸 경계해야 하나요? 문제의 JSA에서의 미니스커트 발언, 이건 또 뭘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물론 말을 짧게 하겠다는 취지였겠습니다만 이게 적절했느냐. 본인이 상당히 난감해하실 것 같아요. 기사는 삽시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송영무 장관 이렇게 계속 보면 조마조마합니다. 또 네. 오늘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뭐 제가 듣기로 아마 참모들도 매일 조마조마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국회 이런 데 나가면 송영무 장관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사실 국방부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데 지난번 보시겠지만 뭐 전술핵 발언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정인 교수에 대한 발언과 또 최근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에 대해서 뭐 굉장히 다행스럽다 또 이야기를 네. 해서 오히려 여당 의원단의 질책을 받는 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뭐 솔직 담백한 것은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해야 될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죠. 특히 JSA 방문을 왜 했겠습니까? 정말 그 위급한 상황, 정말 그 긴장된 상황에서 이제 아마 가서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네. 좀 이 공식적인 자리였고 또 그런 또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자체는 제가 볼 때 참 송영무 장관께서 이게 자리의 어떤 경중을 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빨리 가셔서 뭐 격려하는 건 좋지만 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또다시 이제 이 논란에 휩싸이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국방장관이라 하면 우리 국방을 좀 안전하고 믿고 해야 되는데 네. 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조마조마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사실 뭐 송 장관 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좀 긴장된 상황에서 분위기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어떤 그렇게 좋게 취지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삼엄한 상태이고 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병사들이 또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풀어주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이게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공적인 자리고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국방부 장관의 어떤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표현은 그런 좋게 취지를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단 시기나 장소 면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북한군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길 다행입니다. 보면요. 네. 저렇게 뚫을 정도면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력이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보면은 뚫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네. 총탄 자국이 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래요? 이 우리 귀순병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사정거리, 오히려 사정거리보다 짧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네. 특별히 없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면은 사망으로 바로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총탄 자국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 굉장히 좀 치열했던 총격전 같은 것들이 바로 연상이 될 수 있어서 좀 아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곳인가요? 지금은 총탄이 날아왔을 수 있는 곳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면 중립국 감시위원회 이제 이 건물이 한 7개 동에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3개는 우리가 관리하고 3개는 이제 북한 측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쪽으로 오면 좀 자유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거기에 사무실에 딸린 부속 건물 형태가 바로 이제 저기 저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총탄 같은 경우는 저렇게 건물에 맞거나 저런 데 맞으면 그냥 자국만 나지만 이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외신들에게 직접 설명도 하고요. 상당히 본인이 정력적으로 그 현장, 탄흔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던데요. 저희도 실사 화면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발생한 상황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사안인지 하자마자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 그래서 빠져주세요. 북측에서도 안 보이고 남측에서도 안 보이면서도 아주 지형적으로 푹 빠진 그 상태에서 낙엽에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가 된 거라고. 여기 총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지역 속에 많이 이제 박혔기 때문에 나무하고 저런 데 이제 다 이제 총탄이 박혀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게 자동 소총으로 이제 총을 한 40여 발 정도 쐈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건물에 맞아서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군인들이 만약에 경계 건물을 서고 네. 있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상당히 큰 어떤 교전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보면 당시 얼마나 급박했는지 또 저 중에서 이제 몇 발은 이제 우리가 오청성 병사가 이제 맞아서 수술했지 네.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그런 처참했던 상황들을 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취재진이 몰리고요. 국방장관까지 나타나니까 더욱 삼엄해진 JSA입니다. 북한 병사 3명이 건너편에 나타나서요.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눈빛으로 우리 측을 보고 있는 바로 남과 북이
병사들까지 대치했던 현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탄원을 탄이 회전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 몸에 맞을 때는 실제로 들어갈 때의 어떤 크기와 나올 네. 때 크기가 현격히 아.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총탄이 관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관통을 하면 그래도 살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총탄이 이게 쪼개진다면 안에서 네. 그러니까 멀리서 하면 그러면 상당히 이제 다른 부위까지 상처를 미치는데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이제 쐈기 때문에 실제로 관통한 데가 많고 사실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등 뒤쪽에서 이제 폐 쪽으로 이제 관통하는 그게 이제 상당히 치명적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상당히 많은 어떤 구멍이 나 있어서 네.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사진 다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향나무거든요. 네네. 향나무에까지 총탄 자국이 선명했고요. 건물 환기통까지 말이죠. 북한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펴보는 우리 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바로 보고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겠다. 예, 와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기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일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탄이 워낙 선명하게 박혀 있어서요. 그 피탄 자국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송영무 국방장관이 갔던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헬기장에 도착을 해서요. 자유집을 거쳐서 귀순 현장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요. 자유집 북쪽 부속의 대형 환기용 건물 아니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자유의 집에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공기 환풍구라든지 네. 그게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총탄 자국이 상당히 저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긴박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